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신사점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 오픈하기 전에는 불안해서 잠을 매일매일 못 잤는데 막상 이제 오픈하고 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셔서 바빠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뿌띠나 안티에이징 이런 시술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울세라 서마지 같은 일반적인 기계보다도 요새 또 많이 찾는 시술이 있어요. 바로 귀필러인데요. 오늘은 귀필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 고영욱입니다. 아이돌이 귀에 테이프를 붙여서 귀를 앞으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거 시술을 하면 귀필러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반영구적으로 굳이 매번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 귀에 필러를 넣게 되면 원래부터 내 귀가 서 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중국 채널에서 귀를 쫑긋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요정귀 필러라는 시술로 보여주면서 트렌드가 됐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중안면부가 조금 짧아 보이게 하고 얼굴 전반적으로 작아 보이게 하는 것들이 트렌드라서 상대적으로 얼굴도 좀 어려 보이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필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카리나님이나 레이님, 장원영님 이런 아이돌 분들도 귀를 자세히 보면은 누운 귀보다는 귀가 앞으로 보여서 쫑긋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중안면부가 짧아 보여서 더 많은 분들이 귀필러에 대한 문의나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정귀 필러라고 하게 되면은 귀를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귀 필러는 귀를 앞으로 세우는 시술만은 아니고요. 귀의 일부분이 조금 모양이 이상해서 꺼져 있다든지 볼륨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들을 통칭 귀 필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고요. 좀 일부분이 접혀 있는 귀도 보완이 되고, 귓볼이 좀 작아서 컴플렉스이신 분들도 보완이 되는, 귀를 조금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100% 안전한 시술이라는 건 없죠. 특히 필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시는 게, 필러 하면 혈관 사고 나지 않나요? 라는 것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모든 시술 같은 거에는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필러는 미숙한 시술자가 시술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막거나 괴사,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숙련된 시술자에게 받는 편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귀 필러를 할 때 이제 바늘보다는 끝이 뭉툭한 캐뉼라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혈관 사고의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안전하게 최대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를 앞으로 세우거나 이제 모양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필러는 보통 이제 바깥쪽 귀에만 이제 시술을 해서 갑자기 필러 때문에 귀가 막혀서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그런 큰 위험성은 없지만,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필러에 양을 많이 넣었다 하는 경우에는 주변 혈관이 압박이 되면서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증가하게 되겠죠. 사실 제가 제일 귀필러 추천을 많이 드리는 분들은 거울을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어서요. 그런 분들에게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귀가 선천적으로 조금 모양이 예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필러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귀 필러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을 주면서 남들에게 좀 은은하게 달라 보이고 싶고 동안을 원하는 분들이 해도 좋은 시술입니다. 눈부터 입술까지의 이 부분을 중안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짧아 보이면 굉장히 동안형 얼굴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짧아 보이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내 중안부가 너무 길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도 귀필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귀필러 시술 방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귀필러 주입을 할 때 좀 앞에서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귀 앞에서 들어가서 뒤쪽에 있는 부분에 뼈대를 세워주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귓바퀴 쪽이 너무 얇고 말려있지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귓바퀴 쪽도 넣어줘서 귓바퀴 볼륨도 좀 키워주고, 또 마지막으로 귓볼 쪽이 너무 작아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은 귓볼 쪽도 같이 볼륨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귀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분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필러는 굉장히 적게 사용하면 2cc 정도, 정말 많이 사용하면 제 기준으로는 한 5에서 6cc 정도까지는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양을 많이 쓸수록 유지기간은 길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반복 시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줄 수도 있고 리터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선 이제 본인 귀를 한번 만져보시면 귀는 살이 거의 없고 약간 말랑말랑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필러를 한 번에 너무 양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연골이 압박되고 주변 부분의 혈관들도 압박이 되면서 이제 혈관 막히는 거에 대한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 연골 모양도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어서 과도하게 교정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소량을 넣어서 좀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어싱들을 요새 또 연골까지 뚫고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뚫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오시면 필러를 넣으면 그 뚫은 공간으로 필러가 전부 새어나오게 돼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귀 뚫은 부분이나 피어싱한 부분이 좀 아물고 나면 그때부터 귀 필러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시술 직후부터 시작해서 귀걸이나 무게 있는 것들을 조금 착용을 하게 되면 잘 만들어놨던 귀 모양이 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서 필러를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기간인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후에 착용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귀는 양쪽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필러를 넣을 때도 같은 양을 집어넣지도 않고 매번 저는 이제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 대칭을 맞춰 드리거든요. 따라서 이제 숙련된 시술자에게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핫한 귀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에는 쫑긋하게 앞으로 보이는 귀가 컴플렉스이신 분들이 많아서 수술하는 분들도 있었죠. 트렌드는 정말 빠르게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보다는 이런 반영구적인 시술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깐달걀 프로젝트의 고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